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교재 223페이지죠. 자, 거기에 109조 보세요. 착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9조의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1항 보시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착오는 착오인데 당해 법률행위 중에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요건입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착오가 중요 부분에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 말이죠. 그 표의자가, 즉 착오 있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 때문에 자기의 부주의, 큰 부주의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면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의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려 그러면 자기 개인적 요소로서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로 착오를 일으켜야 되죠.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는 게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랬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착오라는 개념은요, 109조에서 다루는 것은 일단 착오여야 합니다.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 있죠? 이 의사표시하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상태로 이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른다 해서 진실을 제대로 모르고서 자기가 지금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착오의 유형은 표시를 잘못했다면 자기가 말이죠, 10억이라고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1억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러죠. 이건 보통 오기, 착오 종류, 오기를 했다. 이거는 표시를 잘못한 거죠.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내용의 착오.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의미 잘못 이해한 거.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은 뭐냐? 여러분은 내용의 착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표시기관이 잘못 표시했을 때는 표시기관의 착오를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요. 기관의 종류에는요, 표시기관도 있고 전달기관도 있어요. 표시기관이라는 것은 주로요, 예컨대 전신을 보낼 때 전신하는 그 타자수 있죠? 이게 표시기관이라 그래요. 뭐 전복 교환원 있죠? 이렇게 쳐주는 사람이요. 또 전달기관, 집배원 아저씨들이 바로 여기에 전달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 표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게 착오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는 표시기관의 착오는. 근데 전달기관의 착오였을 때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여기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잘못 오인했을 때 대리인이 착오라 그러고, 뭐 시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시가에 대한 착오다. 뭐 이렇게 하겠죠. 착오는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말이죠, 동기의 착오,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착오 중에 여러 가지 착오 중에요. 그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기의 착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둬야 돼. 224페이지입니다.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자기가 의사표시하게 된 이유죠. 이 동기라는 의미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의사표시를 하게 된 원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원,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기는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동기는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이유. 이걸 동기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철역이 생긴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사거리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사겠다. 전철역이 생긴다는 그 사거리에 내가 땅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말이죠. 땅 주인한테 가서 야, 이거 시세 지금 500만 원 가는데 내가 6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살려는 사람은 50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랬냐 하면 그 사거리에 전철역이 생긴다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역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살 의사를 가지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전철역이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살 의사를 갖게 된 이유가 되겠죠. 살 이유를 사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전철역이 생긴다는 것,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게, 내한테 팔래? 600만 원에 이 의사표시에 동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철역이 생긴다는 거하고 의사표시 내가 그 토지 내가 평당 600만 원에 사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니란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철역이 그렇게 계약했네요. 그래서 그 토지 주인하고요. 그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당의 토지를 예컨대 말입니다. 60억에 사고 팔기로 약속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철역이 안 생긴다 그러네요. 즉, 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 오인한 거죠. 잘못 인식한 거죠. 뭐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동기의 착오라는 거예요. 그 동기를 자기가 잘못 인식했다 이 말이죠. 동기의 착오. 따라서 여기에 동기의 착오 사례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례. 전철역이 생긴 줄 알고 샀는데 전철역이 안 생기더라. 그럼 전철역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다 이 말이고요. 또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의 그 그린벨트가 곧 풀린다 그러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말이죠. 땅을 그러면 미리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매수할 사람이 가서 땅 주인한테 야, 그거 내가 지금 한 3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내가 거기에다 공장을 좀 어떻게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장차 그 토지를 내한테 팔아라. 그래서 내가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500만 원 줄게. 이렇게 다 합시다 그러면. 근데 좋다 해가지고요. 50억에 서로 사고 팔기로 했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보니까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린벨트 해제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사게 된 이유죠. 사게 된 원인, 사게 된 동기란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에 착각한 거죠.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는 사실이 그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 건다? 동기의 착오라 하고, 그러면 의사표시는 아니니까 뭐예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이지, 동기의 착오는 이 의사표시의 착오는 아니다 이래야 하죠. 그죠?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자, 동기의 착오가 나왔을 때 법적 효과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걸 이제 정리하겠죠? 여기에 판례를 정리해 두십시다. 판례는요, 그래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민법 109조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착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백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란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착오가 있는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에서 제공된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민법 109조에 따라서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예외예요. 자, 여기에 109조가 적용되어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어서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제공된 잘못된 제공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표의자가 표시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그때 취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요 동기가 표시됐다는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유발시켰거나 제공했다는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판례 태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판례도 다수의 입장과 같이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령인 내용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죠. 표시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또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동기의 착오인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따질 필요 없다 그죠? 이때는 이것만 있으면 그때는 그래요. 109조가 적용되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원칙과 예외. 자, 그런데 우리는 동기의 착오에 109조가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109조에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 객관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령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동시에요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이 착오에 빠진 표의자 있죠. 표의자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부존재해야 됩니다. 뭐가? 중과실이란 것이요.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건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중요 부분이, 어떤 것이 중요 부분이냐, 이거죠. 거래행위 중에서요, 어떤 내용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중요 부분 공부예요. 그 다음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세 한다 했을 때, 중과실 없애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중과실이 뭐냐, 이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중요 부분이다. 또 이런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자, 제일 위에 중요 부분의 의. 중요 부분의 의라 보시면 먼저요. 이 중요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인 일반인한테도 중요 부분이 인정돼야 되고 보통인 또 주관적으로 보면
그 표의자한테도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어져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중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즉 중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주관적 내용이 있다. 그 기준의 판단 시점은 보통 사람인 일반인과 표의자, 당사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전부 다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어져야만 한다. 자, 그런 부분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 예들을 판례를 통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의 경계나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일 수가 있다 했죠. 중요 부분일 수가 있다. 또 니은에요. 지적의 부족, 면적의 부족이요. 토지 면적의 부족 그 자체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해야 하겠다. 또 디귿에요. 사람에 관한 착오, 당사자 사람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그 거래 행위는 법률행위 안에서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대단히 중요하죠. 또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돈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또 보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내용이 있다 그죠. 그러나 현실 매매, 예컨대 그 자리에서 동산을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받아서 가는 이런 매매 계약이요. 이걸 현실 매매라 그래요. 뭐 신발을 살 때 이거 얼마입니까? 5만 원요. 5만 원 그 자리 주고 신발 하나 갖고 가죠. 이렇게 간단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급부이행이 실현되어 버린 것을 현실 매매라 그래요. 현실 매매에서는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현실 매매에서는. 그러나 뭐 위임 계약을 한다든가 일 맡아줄 처리할 사람요, 사무를 처리할 사람 계약을 하는 것을 위임 계약이라는데 이때 일을 맡아서 처리해 줄 사람 수임인이 누구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또 내 재산을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내 재산을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자, 이때 수증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증여자한테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그럴 때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에 관한 착오는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요. 당해 목적물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느냐. 즉 소유권 귀속 주체자에 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미하며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비업에요. 물건의 성상, 내력 등에 관한 착오는 보통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거래행위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성격을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시옷이요. 목적물 시세에 관한 착오 또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 밑에 이응에요.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 판례도 정리해놨죠. 중요 부분 인정하는 예,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한 예. 자, 이거는 꼭 여러분 구체적으로 공부 좀 해야겠죠. 그죠? 이 중요 부분의 기본적 사례, 이 사례는 판례로서요. 중요 부분에 인정한 것,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것을 쫙 나누어서 여러분은 좀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우리 교재 226페이지에 가면 구체적 판례들을 적시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표의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이게 뭐냐면 큰 부주의한 거죠.
현저히 부주의한 경우입니다. 이 부주의가 바로 과실이잖아요. 그럼 현저히 부주의가 있다 없다, 즉 중과실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단 기준은요, 행위자의, 당의 표의자죠, 행위자의 직업이나 당의 법률행위의 종류나 목적 등을 종합합니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주의가 현저하게 있었냐 없었냐, 이걸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고 하면 중과실이 있는 것이고요, 현저한 부주의가 없다고 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 판례도 있죠. 중과실 유무에 대한 판례가 여기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당의 토지를, 공장 지을 토지를 보고 사기로 했습니다.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말이죠, 공장을 지으려고 가지고 마음먹고 있는 매수인이 당의 토지에, 그 매매 목적물의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조사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아니한 그러한 부주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에 반해서 고려청자로 믿고 매수인이요,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고려청자가 아니고 단순히 그 청자예요. 한 20만 원 주면 사는 거예요. 일반 청자일 불가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요, 감정인을 대동해서 같이 보면서 그 물건이 고려청자가 아닌지 아니면 고려청자인지를 감정이라죠, 감정하지 아니한 것은 큰 부주의가 있느냐, 즉 현저히 부주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만은 이때 매수인은 과실은 있을지언정 중대한 과실은 없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법원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살펴봐 두십시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객관적 요건은 중요 부분에 차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입증 책임. 또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중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판례는 정해놨습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져라. 중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당의 취소를 배제하려는, 취소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착오에 관한 문제는요, 공부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가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효과는 소급에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법령이에요. 유효한 행위죠. 다만 취소권이 인정되어서 취소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당의 유효한 법령행위가 처음 매매계약할 때로 소급해서 무효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급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자, 다만 이 취소는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효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는 역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 불가. 따라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어요. 이렇게. 자, 적용 범위, 신분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정형적 거래행위라는 상법상의 행위라든지, 또 거기에 보다시피 엄수표행위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 제도와의 경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민법 전부를 공부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에 양갈 1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있죠? 이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뭐냐? 보통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계약 해제당하는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착오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렇죠? 매수인이 착오에 의해서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매도인이 하자에 있는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권도 가지고 있고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했으니까 하자인을 매매를 했으니까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하자가 크면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는가? 이 모두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매수인한테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학설은요, 더군다나 학설은 여기에 착오에 관한 민법상의 총칙에 있는 규정은 일반 규정이고 여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 즉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매수했다면 이러한 권리 인정하는 매매 계약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법 원리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권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됐을 때는 이 매수인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할 수 없고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계약 해제 이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서 사기당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두 번째요.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고요.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했어요. 매수인이. 또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같이 했더라라고 하면 이 매수인은 사기당한 의사표시니까 취소권을 가질 수 있겠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여기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민법 110조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매수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109조죠. 자, 이 두 개의 권리를 매수인이 다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109조에 의한 취소권도 가지고 있고 110조에 의한 취소권 이 두 개도 다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과 판례는요. 법원과 학자들은요. 이 매수인이 사기당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했다면은 이때는 매수인은 그래요. 이 매수인을 보다 더 사기당한 매수이니까 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취소권 두 개 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행사해도 좋다. 그래서 이걸 뭐냐냐? 경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행사하든 아니면 착오 때문에 나는 취소를 한다 라고 하든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화해계약에서의 취소인데요. 이거는 민법 733조에서요. 명문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화해계약 자체가.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가 분쟁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양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더 이상 분쟁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자, 화해계약하면서 분쟁 사실에 관해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당사자가 노력해서 합의한 게 바로 화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화해계약이기 때문에 이 분쟁 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는 자기 손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민법 733조에서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4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매도인은요.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해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매수인은 자기가 매매 계약할 당시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해서 그걸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기는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109조입니다. 이것은 548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매수인이요. 착오에 의하여 자기가 의사표시 사겠다라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승낙. 이렇게.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계약했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매수인은 지금 중도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중도금 지급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리면 채무불이행이죠.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매도인은요. 야 빨리 중도금 줘 해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니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때 만약에 매도인이 먼저 이 해제권을 먼저 행사했습니다. 먼저 행사해버리면 이 해제의 효과는 이 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듭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렇게요. 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했으니까 해제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요. 해제한 후에도 원상 회복하고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고 매수인한테요. 너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해 옵니다. 이렇게 매수인한테. 자 그러면 매수인은 지금 왜 채무 불이행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하면 효과가 뭐냐?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역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요. 채무 불이행이 처음부터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채무 불이행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취소 때문에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자기한테 의무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할 의무도 없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상대방 매도인이 야 손해배상해라 하더라도 나는 야 취소했어. 따라서 내하고 매매 계약했던 것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나는 너한테 채무 불이행한 적이 없어. 따라서 나는 손해배상 못하겠어 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요. 이제서야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오니까 이때 매수인이 뭐예요? 드디어 나 나중이지만 야 나 취소권 행사한다 라고 이렇게 행사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손해배상 책임 안 질래 라고 거절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당해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취소권을 인정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권이란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취소한다라고 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되잖아요. 그런데 해제해버리면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렸죠.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여기 대해서 우리 민법의 판례는요, 판례는 해제 후일지라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매수인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또 뒤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뭐냐면 무효 취소의 이러한 효과가 두 개 다 발생되어 있을 때는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다 인정하겠다. 무효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게 돼요. 무효 취소의 이중효, 즉 어떤 법령에 대해서 무효가 되어서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제로 인하여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매매계약인데 동시에 이 무효인 매매계약이 착오의 의사표시라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란 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함께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든 취소를 주장하든 다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 매수인은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착오에 넣어서 표시. 여기는 공부할 양이 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숙지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아요. 특히 요건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합되는 것들, 다른 제도와 경합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함께 이해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